대체 누가 민세리 환자의 진짜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까?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한마디는 백설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백설이가 진실이라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대한 망치였고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는 입술만 겨우 깨물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민세리의 병실 앞에서 자신이 친어머니라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던 민경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자신과 민경채를 번갈아 보던 의사의 냉철한 시선이 백설이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분의 혈액 항체 반응이 이토록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직계혈연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희귀 혈액형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인데 다른 유전적 특성들까지 이렇게나 유사하다는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백설이의 귀에는 이명이 윙윙거렸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진공의 공간에 오직 자신만이 남겨진 듯 했습니다. 자신의 딸,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치였던 백미소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차가운 땅 속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백설의 자신이 평생의 원수처럼 증오하고 경멸에 마지 않았던 민세리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백설이의 영혼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잔인하고도 끔찍한 가설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가정은 백설이가 딛고 서 있던 현실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용암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민두식 회장의 저택 부엌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경채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저택 부엌 식탁 가운데 민두식 회장의 자리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설이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민경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너가 앉아 있는 거지? 당장 일어나지 못해? 백설이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 백설이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이제 와서 이 집의 안주인 행세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그런데 어쩌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이제부터 저 민경채가 될 테니까요. 아버지는 이제 영영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실 겁니다.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섬뜩할 정도로 명백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민두식 회장의 운명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자신만만한 말투는 백설이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지만 동시에 백설이는 속으로 차가운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교활한 뱀 같던 민경채가 스스로 자신의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니. 민경채,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가 회장님을 어떻게 했기에 그런 말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마치 너가 회장님을 어디론가 빼돌려 없애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백설이는 일부러 더욱더 민경채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겉으로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얼음처럼 차갑게 민경채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날 선 도발에 민경채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백설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동요 속에서 백설이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실종은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의 민경채와 그녀의 충실한 사냥개, 김선재 변호사가 함께 꾸민 추악하고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가짜는 헛소리 집어치워요.
아버지가 사라진 이 마당에 이 집에서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백설이. 껍데기뿐인 회장 사모님 소리가 정 그렇게 듣고 싶으면 이제부터 내 밑에서 조용히 개처럼 짖기나 하세요. 민경채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백설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크리스탈 물잔을 집어들어 그대로 민경채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려버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물줄기가 민경채의 오만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민경채 역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앞에 놓인 물잔을 들어 백설이에게 똑같이 퍼부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여자는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가 흠뻑 젖은 채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사리와 경멸, 증오가 뒤섞인 눈빛이 부엌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장님을 봐서 참았어, 민경채.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 오늘부터 이 서재도, 저 의자도, 이 집도 전부 내 자리야. 그 말은 이제 당신은 이 집에서 발 디딜 곳조차 없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지. 민경채의 서슬퍼런 선전포고에 백설이는 오히려 마음이 기이할 정도로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백설이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하며 곧바로 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어요, 태경 씨. 범인은 민경채와 김선재, 그 두 사람이 틀림없어요. 저들의 오만함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었어요. 백설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은 문태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김선재와 민경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쫓았습니다. 특히 문태경은 두 사람 주변의 거액 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악녀 민경채라지만 자신의 친아버지를 직접 해치지는 못했을 터. 분명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의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감금했을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문태경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마침내 김선재의 개인 계좌에서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허름한 정신병원으로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송금된 내역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날 밤 문태경과 백설이는 어둠을 틈타 그 정신병원을 급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약품 냄새가 뒤섞인 병원의 음습하고 축축한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격리병실에 굳게 닫힌 철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 민강유통의 민두식 회장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완전히 잃고 허공을 향해 흐릿하게 풀려 있었으며 입가에는 정체불명의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약물에 완전히 중독되어 자아를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백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민두식에게 달려갔습니다. 민두식은 자신을 부르는 애타는 목소리에 겨우 고개를 들었지만 눈앞의 백설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에 백설이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문태경은 즉시 민두식을 부축하여 지옥 같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단 하루만 늦었더라면 민두식 회장은 영원히 폐인이 되어 그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경채와 김선재는 시내의 한적한 커피숍에서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민강유통이 온전히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민경채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는 김선재와의 결혼까지 약속하며 그를 이용했지만 이제 와서는 그의 존재가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평생 그렇게 가둬둘 생각이에요.
선재 씨, 만약에라도 아버지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린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요.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이제야 뒤늦게 찾아온 일말의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김선재는 그런 민경채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뱀처럼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지금 민 회장님을 풀어주면 사장님이나 저나 둘 다 끝장입니다. 그런 걱정보다는 우리 결혼 준비나 서두르는 게 어떻습니까? 김선재의 눈빛이 노골적인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민경채는 그 집요하고 끈질긴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끌어들인 늑대가 오히려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어렴풋이 깨달은 것입니다. 결혼은 아버지가 저렇게 되신 마당에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결혼이 아니더라도 제가 약속했던 민강의 지분은 확실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민경채가 머뭇거리며 말을 내뱉는 순간 김선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단단한 원목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민경채 씨?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민강의 지분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당신과 민강 전체라고. 김선재의 추악한 본색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민경채와 결혼하여 민강 유통을 손에 넣은 뒤 그녀마저 내치고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김선재의 광기 어린 집착에 민경채는 생전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은 그렇게 파국을 향해 맹렬히 치닫고 있었습니다. 문태경과 백설이에 의해 구출된 민두식 회장은 경호가 삼엄한 조용한 별장에 머물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딸과 충신에게 끔찍하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는 백설이와 문태경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내가 또 목숨을 건졌구만. 이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문태경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민경채와 김선재의 모든 범죄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민두식 회장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경찰에 신고해서는 안 되네. 만약 김선재, 그 교활한 놈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내가 과거에 지시했던 비자금 조성과 탈세까지 전부 폭로하고도 남을 놈이야. 그렇게 되면 나 또한 무사하지 못할 걸세. 그놈은 바로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나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야. 민두식 회장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가 발목을 잡아 자신을 해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처벌하지도 못하는 기막히고 참담한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한편 민경채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선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민경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녀의 딸 민세리를 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선재는 CCTV가 없는 한적한 골목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차를 이용해 하교하던 민세리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민세리의 작은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힘없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선재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민경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져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선명한 붉은 등을 보자마자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세리, 내 딸 세리야.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야. 민경채는 절망에 빠져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가 과다출혈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 급히 수혈을 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희귀 혈액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병원에는 해당 혈액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전국 혈액원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민경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세리의 사고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온 백설이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희귀 혈액형이 필요하다고요? 백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자신 또한 희귀 혈액형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백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세리는 자신의 딸 백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민경채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그리고 자식을 잃을 위기 앞에서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어미의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피를 쓰세요. 제가 그 희귀 혈액형입니다. 백설이의 단호한 말에 의사와 민경채의 눈이 동시에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백설이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수혈을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붉고 따뜻한 피가 차가운 관을 통해 민세리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며 백설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수혈이 끝난 후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설이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민경채라는 분이 자신이 민세리 환자의 친엄마라고 주장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진짜 민세리 환자의 어머니가 되십니까? 의사의 질문은 백설이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헤집어 놓았습니다. 민세리와 자신 사이에 기묘했던 공통점들이 잇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처럼 하나둘씩 떠오르며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희귀 혈액형, 지독했던 해산물 알레르기, 심지어 죽은 딸 백미소와 똑같았던 생일까지. 백설이는 홀린 듯 병실에 잠들어 있는 민세리의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유전자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지옥처럼 길었던 며칠이 흐른 후 백설이는 검사 결과가 담긴 묵직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그녀의 눈에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백설이는 결과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민세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민세리가 바로 20년 전 병원에서 뒤바뀐 자신의 친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백설이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피어나는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두식 회장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식들의 끝없는 악행의 치를 떨며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불러 자신의 전 재산을 백설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이제는 자신의 진짜 손녀가 된 민세리의 어머니인 백설이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민경채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었던 아버지의 재산, 민강유통,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딸 민세리마저 한순간에 백설이에게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김선재 역시 파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태경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민세리의 뺑소니 사고 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기적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 영상에는 김선재가 대포차를 직접 몰고 민세리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재 씨 민세리 양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신의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도 김선재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악한 욕망이 불러온 파멸의 대가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참혹했습니다. 결국 백설이는 민강 유통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딸 민세리를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뒤바뀐 운명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두 딸과 그들을 둘러싼 모든 비극의 실타래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설이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순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모든 이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거대한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친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던 악녀 민경채, 그리고 그녀를 이용해 더 큰 야망을 이루려다 스스로 파멸한 변호사 김선재. 20년 만에 뒤바뀐 딸의 존재를 알게 된 백설이의 처절한 복수와 위대한 모성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민경채와 모든 것을 되찾아야만 하는 백설의 두 여인의 진짜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